네, 안녕하세요. 박민영 씨 소개로 연락을 드렸는데요. 네네네. 네, 저희 이제 영어 때문에 연락을 드렸거든요. 네, 뭐 몇 학년인데요? 한 명은 고 1학년이고, 한 네. 명은 중학교 1학년이요. 안녕하세요. 학원 상담 노하우 학상로입니다. 오늘은 학기 초 3일차 질문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 공부하고 있죠? 공부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이세요? 왼손잡이죠? 또 연필은 어떻게 잡고 있죠? 공부 자세는 어떤가요? 책상에 엎드려 있죠? 또 이런 아이는 평소에 어떻게 말할까요? 저는 공부가 싫어요. 열심히 안 할래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학생이 앞에 있다면 어떻게 상담하시겠어요? 첫 번째 동영상 강의에서 학생 엄마와 전화 상담했던 중학생 기억하시죠? 바로 그 학생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저희 학원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제가 학생 엄마하고 전화 상담을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대면 상담할 때 학생 엄마에게 신뢰를 얻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전화 상담, 신뢰 관계 형성 두 가지 절차 모두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등록했을까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학부모와 상담하신다면 듣는 학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칫하면 속된 말로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학생의 문제점을 학부모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상담할 때 레벨 테스트를 왜 해야 돼요? 아니면 선생이라면 어떤 실력의 아이라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또 어떻게 선생이라는 분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을 레벨로 차별할 수 있죠?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연습하고 있는 첼로입니다. 이 첼로가 저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연히 아들을 음악학원에 보내려고 같이 갔었는데 저도 테스트를 받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한 5분간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호흡 측정하고 청각 측정하고 가운데 손가락 폭을 측정해 줬습니다. 그러더니 호흡이 길어서 오보에를 배워도 되고 청각이 아직은 괜찮아서 어떤 악기를 배워도 괜찮답니다. 또 가운데 손가락도 1cm 정도로 넓어서 첼로도 배울 수 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첼로는 비브라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이 넓어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선생님이 제게 악기 배워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악보는 볼 줄 아세요? 라고 묻기만 했다면 저는 등록 안 했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과정이 학원 등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관심 없는 사람도 학원에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테스트는 체계적, 과학적이라는 신뢰감을 형성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커리큘럼을 100번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 교재를 시리즈로 다 보여주시는 것보다 또 수업하는 동영상을 수십 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테스트는 문제점을 객관화시켜줍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사람으로부터 분리시켜줍니다. 분리시켜주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점을 말해주면 아까 말씀드렸죠? 인신공격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분리시켜주면 학부모와 학생은 원장님을 협력자로 봅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죠. 세 번째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면 충분히 탐색부터 하셔야죠. 문진,
다시 말해서 질문 기술만 써서 묻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한된 시간 내에 학생을 탐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테스트밖에 없습니다. 테스트는 탐색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에게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오랫동안 관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물어보고 대답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테스트는 다양한 테스트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테스트를 한꺼번에 다 치르시기보다는 특히 신입상담 때는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거 하나만 테스트해 주시고 나머지는 학원을 다니면서 시간 되는 대로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부모에게 다음 테스트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면 이것도 역시 학원에 등록할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테스트하면 될까요? 학생이 테스트 받고 있을 때 학부모는 어떻게 하죠? 학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테스트하면 될까요? 절대 학부모에게 테스트하는 장면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삼각관계 때문입니다. 학생은 테스트 받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엄마와의 관계, 원장님과의 관계, 그리고 엄마와 원장님과의 관계, 2중, 3중으로 복잡한 관계에서 발생되는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학생은 혼자 테스트 보게 하고 원장님은 학부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안 되죠. 학부모는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원장님은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테스트를 보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테스트도 공부입니다. 학원에서 공부는 원장님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테스트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입니다. 동시에 공부는 원장님과 학생의 문제이지 엄마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각인시켜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학원과 가족이 분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학원에서 발생된 문제, 2차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항상 엄마가 개입되어야 됩니다. 학원 숙제 문제, 친구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 모든 문제에 엄마가 개입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찌 되나요? 그런 문제 때문에 원장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해결하면 끝날 일을 원장님과 부모, 부모와 자녀, 자녀와 친구라는 관계 2중, 3중으로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평소에 어떻게 해야죠? 너 엄마한테 말씀드린다 라고 해야 말을 듣습니다. 그 순간 원장님은 어찌 되나요? 원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속된 말로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학생도 알죠. 엄마가 원장님보다 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장님 말 안 듣습니다. 공부 때문에 원장님께 맡겼는데 부모가 학원 공부하는 거 일일이 다 챙겨주면 나중에 학원을 끊을 때도 원장님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학부모 마음대로 학원을 끊어버립니다.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테스트 평가에 대해서 학부모와 상담하실 때는 학생은 어떻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이번엔 학생을 다른 공간에서 기다리게 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이 평가를 듣게 되면 자신을 라벨링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라벨 아니면 딱지를 붙여버립니다. 한번 자신에게 붙인 딱지를 떼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 중요한 타인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들었던 말 평생 간직할 수 있습니다. 왜 학부모와 상담하시죠? 첫째는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주고 둘째는 학생의 문제를 부모와 함께 해결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이유는 학부모와 만날 시간이 없죠. 문제가 생기면 학생은 매번 만나기 때문에 다음번에 해결해 주면 되지만 학부모는 매일 오지 않기 때문에
신입 상담 때 충분히 학부모의 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이 가끔 학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할 때 학생 편만 들어줄 수 있고 쓸데없는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평가지에 써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주고 학부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으로 활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학부모는 수용받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원장님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원장님이 어떤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실 때도 경청기술, 질문기술로 대화를 나누셔도 다 원장님의 말을 수용해 주게 됩니다. 특히 원장님 입장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대화를 이끄셔야지 끌려가면 안 됩니다. 또 충고나 지적, 비난, 설득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점을 말씀하실 때는 장점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나서 단점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단점 뒤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을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설명해 주실 때 어떻게 하시죠? 학부모가 원장님의 평가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동시에 살피셔야 됩니다. 학부모는 일단 학원에 등록하고 나면 갑에서 을의 입장으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원장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자기 자식에게 함부로 할까봐 속에 있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끊기 전에 학부모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촉이 좋다면 학부모가 그만둔다는 말을 하기 전에 선수 쳐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원장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경우 모두 학생을 위해서는 건강하지 못한 방법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학부모가 속에 있는 속생각이나 속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원장님이 허용적 또는 수용적으로 상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원장님하고 상담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경청기술, 질문기술을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다음 시간에 배우죠. 내용반영기술, 감정반영기술을 쓰시면 언제든 원장님과 상담하고 싶어집니다. 학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일 때 어찌할 줄 몰라서 침묵하거나 무시해버리면 지금까지 아무리 상담을 잘 하셨어도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반응, 원장님이 어떻게 반영해 주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